안녕하세요. 심리상담가 이지영입니다. 네,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서 여러분들과 이지영의 나를 들여다보는 심리학 이야기 15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15번째 이야기는요. 행복으로 가는 열쇠 두 번째 이야기, 감정에 대해서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감정이 행복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상담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저 개인 이지영으로서도 계속해서 저희 치유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담 현장에서 상담 센터로 저를 이제 만나러 오시는 분들을 들여다보면서도 점점 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 감정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복해지는 데도 꼭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감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얼만큼의 상처를 받았는지도 아마 잘 충분히 감지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상처의 치유가 왜 필요할까,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상처가 치유가 돼야지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본인이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도 다르고요. 뭔가 건드려졌을 때 아픈 부분들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각자 과거의 상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들이,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의 치유가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정말로 회복이 돼서 훨씬 더 좀 사람다운 삶, 또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삶,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창조력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다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삶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인 감정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풀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영혼의 병, 수치심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존재에 대한 내 존재가 귀하고 소중한 이런 느낌이 없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제가 조금 연결을 다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감정과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예,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저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저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한 행동들, 이제 잘한 행동들이겠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제 자신이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고, 그런 행동들, 즉 doing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내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being, 즉 존재 자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제 자신이 전혀 귀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서는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수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었고요. 그렇게 이제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왜 그렇게 우리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당연히 또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 그런 존재로서 양육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함부로 다뤄지고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존재로 뿌리 깊이 내 존재에 대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수치심이 크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자세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딱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본인이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부모님이시면은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이 가진 다양한 재능들 중에 겨우 한 가지 재능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 공부에 대한 초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인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자신감이 낮은 부모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비난의 그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공부를 못하는 내 모습 그대로는 사랑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나는 항상 부모님 앞에서 위축되고 문제가 있는 존재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중요한 가치가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들을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봤을 때 돈을 잘 버는 자식은 좀 더 우대받고 칭찬받고 좀 더 이렇게 좀 집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자식이 되겠죠. 그리고 돈을 잘 못 버는 그런 자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시면 집안의 분위기가 다들 그렇게 이제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 중에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지가 않으면 판단이 돼버리는 바로 비난이 되고 그 다음에 소중하냐 못하냐 그걸로써 우리의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쉬운 예로는 우리가 이제 TV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한 프로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 지긋하신 부모님들이 나오고 한 40, 50대 정도의 남자분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분들의 아들들이 그 프로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들을 본인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본인의 기준에서 자식이 하는 행동이 그 존재와 자식이라는 존재와 내가 다르면은 자식이 하는 행동이 내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 못마땅하다 나쁘다라고 비난을 할 거리가 안 되는데 자식을 내 존재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자식이 하는 행동들이 내 기준에서 나쁘면 그것들을 다 비난을 하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그 프로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자식들이 40, 50 정도로 성장을 한 자식인데도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성장한 어른이 된 자식한테도 저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면 그분들이 결코 특별한 부모님들이 아니시고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부모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는 얼마나 더 그런 표현, 특히 비난들을 많이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 연예인들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저의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있는 그대로 존재로서 귀하게 이렇게 자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본인의 잣대에서 비난을 할 때 만약에 건강한 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요. 또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분노를 느끼거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환경이었나요? 우리의 환경은 절대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불편함을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는 항상 부모님들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혹은 분노를 느끼거나 상처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아예 그런 감정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정말 그게 굉장히 많죠. 뭐, 하루에도 여러 번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는 그런 좀 작은 일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정서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표현을 하질 못하고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쌓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그런 경험들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하나하나 깊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점점 심화되고 이제 집안에 따라서 조금 그 이제 경중이 다를 텐데요. 그것들이 이제 너무 심한 가족의 경우는 이제 정신병리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황장애로 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우울증 이런 증세로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현병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현병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크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족의 환경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그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조현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심화돼서 정신병리가 돼서 결국은 상담실로 찾아오십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담실에 오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본인들이 그 느꼈던 괴로움들 처음엔 느끼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너무 억압을 하다 보니까 마비가 돼서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된 그런 괴로움들을 표현을 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억압이 돼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그것이 표현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반대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작업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치유의 작업이요. 제가 최근에 들은 표현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정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다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솔직히 좀 개인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센터에 와서 감정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고 충분한 이해가 있는 그런 상담사와의 일대일 작업을 통해서 점점 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현재 느끼는 감정에 잘 접촉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혼자서는 힘들고 상담사와의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그 변화를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기쁘고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내담자분들도 오셔서 이제 본인들이 그런 특히 불편한 감정들을 잘 느끼게 된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점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보면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첫 번째로는 우리 감정이 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가 치유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다뤄드릴 내용은 그러면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세하게 감정 하나하나를 좀 간단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제가 라틴어를 잘 못 읽어서 일단 이제 필기만 좀 이렇게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에서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의 이 단어에서 이제 감정이라는 이모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move,
라는 단어가 있죠. 익스무버인지 익스무버인지 저도 좀 읽는 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move, 움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해서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오는 신호들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죠. 그래서 생각 같은 경우 우리 정말 생각은 많이 합니다. 머리로 우리의 뭐 경험들 같은 거 쭉 갖다 놓고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혼자 막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건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감정, 즉 우리의 몸, 가슴에서 느끼는 감정은 생각과는 반대로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혹은 뭐가 만족스럽구나. 뭐가 부족하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두려움이 확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높은 곳에 가서 두려움이 확 올라왔습니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렇게 나한테 두려움이란 감정으로 나를 알려주는 현재의 그 느낌들을 바로 현재 현실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지대 이런 것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감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감정이죠. 그리고 또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도 있죠. 슬픔이란 감정 우리가 좀 자꾸 억압을 합니다. 많이 억압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슬픔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캐롤송 중에 울면 안 된다는 그런 캐롤송도 있죠. 정말 제가 싫어하는 캐롤송인데요. 슬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요. 슬픔은 주로 우리가 작별을 고할 때 그리고 상실을 슬퍼할 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그럴 경우는 주로 이제 뭐 누구 연인과의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뭐 죽음, 사별 같은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이제 이별이 있을 때 우리가 올라오는 감정이 슬픔이고요. 그 슬픔을 충분히 다 표현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 아픈 과거로부터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치유의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슬픔은 정말 중요한 감정인데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슬픔을 표현하면 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사귀어서 이것도 또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양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우리가 못 느낀다면은 뭐 사회적인 그런 뭐 범죄나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감정도 있죠. 억울함. 억울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떨 때 올라올까요? 공평하지 못할 때 억울함이 올라오지 않나요? 왜 쟤한테는 2개 주고 나한테는 하나 주세요? 이럴 때 억울하죠. 맛있는 거 제가 하나밖에 못 받았을 때. 이거는 좀 좀 이제 가벼운 비유고요. 심각한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가고 나에게는 좀 덜 왔을 때. 그러니까 처우가 공평하지 않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억울함이죠. 순간 제가 억울함을 확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 나 공평하지 못한 상황에 있구나. 내가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네. 나 공평하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나의 욕구를 느끼고 표현해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또 억울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정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라는 에너지도 있죠. 그나마 조금 허용되는 게 기쁨이라는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냐면 지금 내 욕구나 필요가 잘 채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굉장히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쁨이라는 감정은 즉 우리가 잘 있다, 편안하다, 욕구가 잘 채워졌다. 네, 이런 것을 알려주는, 네,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알려주는 에너지가 기쁨이 되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감정인데요. 네,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이게 좀 제 생각엔 제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은 정말 표현을 잘 못하게 하고 분노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으로 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네. 물론 우리가 분노를 느껴서 누군가를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노를 충분히 느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원래는 느낄 수 있었는데 느끼면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혼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분노를 느껴도 그것을 억압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분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병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명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분노의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항상 그냥 다른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는 사람. 그래서 현관의 그 신발 털개처럼 계속 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을 보호하고 보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특히 분노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침범을 해서 내 영역에서 나를 막 휘두를 때 그때 이제 가장 강렬하게 올라오는 게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못 느끼게 되면, 즉 하도 억압을 해와서 분노를 느끼는 거에 마비가 돼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남들에 의해서 내 삶이 막 휘둘려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계속 내 삶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라는 에너지는 내 영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영역을 남들이 침범을 하거나 아니면 내 몫을 빼앗겨도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도 분노를 느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하면 안 되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남들이 제 영역에 들어와서 막 함부로 행동을 해도 그냥 거기에다 침범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많은 내담자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느끼고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복으로 가는 열쇠의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행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는 좀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지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정, 그 세세한 감정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감정을 잘 이해하고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행복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 감정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감정의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